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 관련 선물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선물 옵션 중에 이제 챕터 1 주식 관련 선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주식 관련 선물의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가지수 선물을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이제 지금부터 주가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가 선물이든 옵션이든 파생상품은 반드시 앞에 원본 자산, 즉 기초자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주식 관련 선물의 경우에는 두 종류인데, 첫 번째가 개별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언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가 주로 나옵니다. 주가 지수가 주로 나오는데, 이때 이 주가 지수라는 게 숫자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선물의 경우에 주가 지수는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입니다. 과거에는 코스피를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지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스피란 말은 요거는 이제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하는 걸로, 요 코스피는 요거는 코리아 스택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게 쓸 필요는 없겠네요.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지수. 근데 이제 코스피 전체 시장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 종목 200 종목을 뽑아서 지수 숫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 상장돼 있는 주식을 전체를 지수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대표 종목 200개만 뽑았는데, 요게 전체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코스피 200이. 그래서 요 코스피 200 가지고 요게 오르면 또 떨어지면 손익이 나오게끔 선물을 만든 게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에요. 주식 관련 선물 중에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지수 선물도 있는데, 지수 선물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하는데, 자, 요거는 주가지수 선물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코스피라는 시장을 반영한 거죠. 시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선물은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할 때는 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위험, 리스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해리 마코위치라는 분이 발표를 한 건데, 총 위험은 두 개의 위험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이건 시장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위험이고,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분산 불가능한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개별 기업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인데, 요건 개별 종목 또는 개별 기업의 종목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요건 분산 투자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요걸로 피할 수 있다. 분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자, 우리가 선물을 이용하는 것,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요거는 그 자체가 분산 투자를 통한 피할 수 있는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체계적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파생 상품이 있는 것이고, 이게 주가지수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주가지수 선물의 특징을 보면, 주가지수 선물은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잘 이루어진 주식 포트폴리오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주식 투자의 리스크인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 중에서 비체계적 리스크는 분산 투자를 통해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체계적 위험은 사실은 이제 회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밑에 보면 다음 단락에, 다만 분산 투자의 효율성을 살린 투자 역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전체적 천재지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국가 시스템 붕괴 위기 등의 체계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피해갈 도리가 없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가지수 선물은 주식시장의 전반적 체계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파생 상품이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주가지수 선물은 어떤 거라고요? 체계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피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는 데 쓰는 거고, 체계적 위험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가지수 선물이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언급되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 또 너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잖아요. 그럼 주가지수가 뭔지 알아야죠. 주가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종목을 이렇게 지수화한 거예요.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주가지수는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종목들의 가중 방법에 따라 시가총액 가중지수와 가격 가중지수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보면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주가 수준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공식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시가총액 큰 기업이 주가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증권시장에 평가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해당 기업의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기업 가치의 변동을 잘 나타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 가중지수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유명한 주가지수 있죠. 이건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시가총액 가중지수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6번째 줄 끝에 보면 대표적인 시가총액 가중지수에는 S&P 5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우리가 익숙한 거 그 귀에 익숙한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가격 가중지수를 보세요. 가격 가중지수는 가격의 가중치를 둔 거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지금 밑에 공식 같은 건 필요 없고 산식 밑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가격 가중지수의 경우 구성 종목의 가격이 높을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종목의 가격 평균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구하는 제수가 필요하다. 이 제수를 이제 제수라고 그러죠. 이 제수라고 읽지만 제수, 피제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수,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누기 이런 거 배울 때 여기 이게 나누는 수잖아요. 피제수. 이거 제수잖아요. 제수라고 쓰는데 이 제수라고 보통 발음하죠. 그리고 여기가 몫이잖아요. 몫이고 여기가 이게 나머지 잉여 나머지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피제수 제수 할 때 이 제수.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A분의 B 하면 이게 제수잖아요. 이게 피제수고. 그러니까 제수가 필요하다. 제수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거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대표적인 가격 가중지수에는 DJIA가 뭐예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평균하고 그 대표적인 일본의 대표 지수가 니케이 225거든요. 이 두 개다. 그래서 가격 가중지수에 제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 가격 가중지수의 대표적인 게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가 있고 그다음에 니케이 225가 있는데 니케이 225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본 경제신문에서 지수를 매겼잖아요. 일경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 니케이라고 읽는다고. 이게 니케이 225개의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격 가중지수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외우세요.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시가총액 가중지수예요. 시가총액식이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지수라고 하면 이건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S&P 500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봤지만 우리나라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기타 등등 다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가지수 선물 시장을 보는데 여기서 스펙이 명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선물에서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코스피 200도 있고 코스닥 150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지수도 있어요. 근데 개별지수나 코스닥 150 같은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내거나 사례로 들어서 내는 거 계산 문제 다 코스피 200으로 보통 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게 거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종목도 있는데 그것도 거래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고 주식 관련 선물의 경우에 이게 거의 대부분 이걸로 나온다 하는 거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계약 금액은 코스피 200 선물 가격에 거래 승수 25만 원 곱한다. 25만 원에 동그라미 치고요. 곱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200이라면 뭐예요? 계약 금액은 한 계약당 200 곱하기 25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최소 호가 단위는 0.05포인트예요. 결제월은 369 12월이며 최종 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369 12월 달에 두 번째 목요일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밑줄 쳐놓고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상세 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 거래 대상은 코스피 100 지수니까 지수는 숫자죠. 지수 자체에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수는 숫자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알려면 지수에다가 단위 금액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걸 승수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죠. 코스피 200 선물 가격 곱하기 25만 원. 이건 약속입니다. 거래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을 우리가 승수라고 그래요. 승수. 그래서 코스피 200이 지금 현재 200이다. 그러면 25만 원 곱해줘야 돼요. 25만 원 곱해주면 현재의 기초자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거지.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할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승수라고 그런다. 승수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이 주가지수 선물이든 옵션이든 똑같아요. 요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 주가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거래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지수 그 지수 가격, 선물 가격에 곱하기 25만 원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5만 원은 동일하다. 요거 똑같다. 25만 원 꼭 기억하셔야 돼. 25만 원. 이게 승수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그다음에 호가 단위를 보면 0.05포인트다 하는 거고 0.05포인트라는 건 25만 원 곱하기 25만 원이라는 승수에다가 곱하기 0.05하면 1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500원 단위로 주문 낼 수 있어요. 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호가 단위 내가 주문을 낼 때 자 보세요. 주문 낼 때 내가 매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어떤 주식을 주문을 낼 때 나 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2,523원에 매수할래. 이런 식으로 주문 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거래소는요. 주문을 때 단위를 통일해 놨어요. 그래서 100원, 50원, 뭐 150원 이런 식으로 그건 주식에 따라 다르고요. 주식의 시가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면 너무 복잡하니까 주문을 낼 때 50원, 100원 이렇게 50원의 정수배를 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12,520원 500원으로 주문 낼 수 있고 12,550원 이렇게 주문 낼 수 있고 600원 이렇게 주문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50원 단위로 이렇게 주문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호가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주문을 낼 때는 자 거래 매수한다 매도한다 주문 낼 때 기본적인 단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호가 기본 단위라고 그러고 이걸 영어로 틱이라고 그래요. 틱인데 틱은 승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된다? 0.05니까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만 원에 20분의 1 단위로만 이렇게 주문을 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그러냐? 틱에다가 요걸 곱하면 이 승수에다가 이거 틱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틱 밸류라고 그래요. 틱 가치. 틱 밸류는 어떻게 되냐? 틱은 0.05고요. 여기다가 25만 원을 곱하면 틱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25만 원 곱하면. 그래서 12,500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거기 12,500원이 주문 낼 수 있는 기본 단위라는 거죠. 그걸 틱 밸류라고 그래요. 자, 거래 시간 뭐 됐고 결제 방법 보세요. 현금 결제예요. 여기서 이제 현금 결제 실물 인수도 보는데 선물의 경우에요. 선물의 경우에 그냥 다 웬만하면 다 현금 결제예요. 그것이 주식이든 뭐든 간에 다 현금 결제가 일반적인데 자, 실물 인수도 결제가 있어요. 실물 인수도 결제도 있다. 실물 인수도 결제는 어떤 거냐? 선물은 선물인데 뭐예요? 통화선물.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통화선물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달러 선물, 엔 선물, 유로 선물, 위안 선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달러나 위안이나 엔이나 뭐 유로나 이런 거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 방식이 원칙이다. 요것만 원칙이에요. 만기까지 가면 실물 인수도 해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뭐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기까지 가면 실물 인수도 방식이에요. 청산하는 방식이. 근데 거의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현금 결제예요. 주식, 통화, 뭐 그다음에 채권 선물 다 현금 결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지 선물도 역시 현금 결제다 이렇게 알아놓고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거기서 가격 제한 폭은 8, 13, 뭐 20 뭐 이런 거 있죠. 그 가격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가격 제한 폭이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세요.